예, 이번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언론들은요, 언론사끼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말을 안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토론 프로나 이런 데 가도 언론사에 벌어진 다른 언론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좀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가 문제가 있고 비리가 있으니까 각자 다 덮어주는 구도로 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진보 언론이고 보수 언론이고 할 것 없이 언론사끼리의 거의 불문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홍석현 전 회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지난 1월 초부터 몇 차례 이 사람 방송을 했죠. 왜 했느냐? 지금 촛불 시위를 촉발시킨 태블릿 PC, 즉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고 지금 이재용, 박근혜를 구치소 보내는데 JTBC가 폭로한 태블릿 PC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제가 예고를 했다시피 삼성의 뇌물죄는 승마에서 문제가 될 거라 했는데 덴마크 올브르에서 정유라를 덴마크 경찰에 체포토록 한 사람도 JTBC 기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부터 시작된 이 최순실 게이트의 결정타를 미긴 것도 JTBC고, 그때 10월 23일인가 태블릿 PC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아침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가서 개헌을 제안했죠. 최순실 사태로 점점 코너로 몰려가고 재단 문제가 부각이 되니까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국회에서 개헌을 제안해서 박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는가 싶었는데 그날 저녁 8시에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폭로함으로써 그 다음 날부터는 사태가 수습 불가능해졌고, 그리고 한 일주일 안에 우병우도 나가고 다 나가고 11월 달부터는 거의 이제 촛불 시위가 거리를 메우면서 그때부터는 탄핵으로 내몰려가는 형국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공신 1호는 이 홍석현 전 회장이 이끌던 JTBC였습니다. 그러면 JTBC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요, 그야말로 언론을 해서 이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 때문에 폭로했는가를 떠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고 탄핵에 찬성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그런 목적을 할 때 순수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조카를 이렇게 구속시키고 그러면서 삼성을 둘러싼 경영권에 있어서 이건희 회장은 지금 사실상 아웃된 상태고, 그걸 장악하기 위해서, 또 그걸 장악하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을 쥐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대권 행보나 정치 행보를 하기 위해서 홍석현 회장이 이런 폭로들을 해왔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것은 언론의 역할이 아니라 일종의 마피아입니다. 마피아가 상대방의 약점을 꼬질러 가지고 경찰에 찔러서 상대 조직이 검거되도록 하고 자신이 거기에서 그 조직을 접수하는 부분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홍석현 회장이 왜 JTBC를 통해서 이런 거를 폭로하고 또 이재용 회장과는 어떤 알력 관계고, 그리고 홍씨 집안과 이씨 집안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홍 회장이 이재용과 트러블이 결국 이걸 가져왔고 홍 회장은 삼성에 대한 장악 의도가 혹시 있는가, 그리고 또 이재용이 반격에 나서서 자신의 어머니, 이모, 어머니 홍나희와 그 여동생 이모까지도 미술관에서 내몰고, 급기야 홍석현이 3월 달에 JTBC 중앙회장을 그만두게 되고, 이런 어떤 과정에서 보면 홍이 패배하는 것처럼 이재용과의 싸움에서 비춰지고, 홍이 그 뒤에는 머리를 낮추고, 그리고 특사로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미국에 갔다가 귀국할 때 공항에서 특보가 되고 홍이 기분 나빠하고, 홍은 대선이 한참이고 안철수가 절정이던 4월 12일 날 자기 집에서 문재인 부부를 불러서 식사를 했고, 그것도 참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사람이 홍석현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홍이
장관 제안을 받았지만은 내가 장관할 군번이냐. 그러면서 북한 특사, 평양 특사나 미국 특사면 모를까 말을 하고. 그리고 홍이 얼마 전까지 지금 조윤재라고 교수 출신의 문재인 캠프 사람이 발표가 났습니다마는 처음에 이태식이라는 전 주미대사를 지내고 외교부 차관을 한 사람이 다시 주미대사로 내정돼 있다다가 지난 8월 말에 일체히 홍석현이 유력하다고 나오다가 조윤재로 갔습니다. 근데 이 홍석현의 배경은 다 아시다시피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나희 그리고 그 선대의 이병철과 홍석현의 아버지 홍진기의 관계 그리고 홍나희의 동생이 홍석현이고 홍석현은 삼성이 밀어주는 중앙일보 회장으로 있었고 그리고 홍석현은 삼성에 돈 배달도 하다가 엑스파일 사건에 이렇게 문제가 되었고 그 이전에는 홍석현이 각종 이 탈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루되어서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적도 있고 이런 인물이고 결국 삼성 돈 배달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주미에 대사를 하고 있다가 그만두고 왔고 홍석현은 주미 대사를 나갈 때 껄끄러운 삼성 간의 관계를 회피하고 주미 대사로서 그 다음에 아시아 몫으로 떨어지는 유엔 사무총장을 하려 했는데 엑스파일 사건으로 날아갔고 이런 것이 지금 홍석현을 둘러싼 주요한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홍석현은 이재용과는 사이가 좋지 않고 자 여기에서 홍석현이 삼성을 장악하려 한다는 한간의 이 소문들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홍석현과 이재용 그리고 홍석현의 JTBC 폭로의 배경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미국의 썬데이 저널이라고 하는 LA에서 나오는 이 교포들이 발간하는 지금 언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 1월 20일 날 홍석현이 미국의 조지아에 있는 트럼프 라인에게 끈을 대고 그리고 그 끈을 통해서 1월 20일 날 트럼프 타워에 트럼프에 의해서 초청을 받았고 그래서 1월 20일 날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미국의 기상 악화로 인해서 트럼프가 못 오게 되고 그 모임이 취소되고 근데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에 의해서 홍석현 등을 초청하는 초청장이 발부된 다음에 지금 저 일이 한국의 대선과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알력과 관계에 있으니까 안 만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서 취소되었을 겁니다. 날짜를 정정하겠습니다. 1월 24일 날 트럼프를 만나러 트럼프 타워에 갔습니다. 그러고는 2월 20일로 면담이 잡혔는데 이 두 번째 면담마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어떤 미디어를 하는 사람한테 자신이 서명한 서한을 보내서 트럼프 면담을 주선해달라고 세 번째 면담 요청을 했는데요. 이 크리스토퍼 루디라는 뉴스맥스라는 어떤 언론의 회장인 모양인데요. 그래서 이재용이 2월 17일 날 구속됐는데 이재용 구속된 직후에 이 홍석현이 세 번째 면담을 트럼프 측근한테 주선해달라고 했는데 이 주선을 해달라고 보낸 서한에서 나는 한국에서 가장 큰 신문 중에 하나를 경영하는 회장으로 한국의 경제계를 잘 알고 있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이 리더들 중에는 삼성을 소유 경영하는 자기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다. 이재용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자신은 한국의 경제계의 리더이자 전 주미 한국 대사로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50억 달러, 즉 5조 원이 넘는 투자를 하려는 걸 알고 있고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그 참모를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면 영광이다. 내가 위대한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게 해달라면서 한국 업체들로는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한국의 업체로는 삼성, 현대, LG, SK, GS, 포스코 6개 기업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라는 것을 자신이 마치 위임장을 받은 것처럼 특히 이재용은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이때 이재용과 홍석현의 관계는 적 중의 적인데 삼성을 팔아서
트럼프의 면담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1월 24일 날 면담이 무산되었는데 이 무산의 이유 중에 하나는 홍석현의 야망이나 한국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한 문제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아마 이 미국의 다른 라인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세 번째 면담 요구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는 싹 빼고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이 위대한 아메리카를 만들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만드는데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기여하겠다는 부분만을 언급을 하면서 트럼프 면담을 하려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이 이모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조지아주에 사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다. 흔히 뭐 성경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줘서 축복한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이런 정치 목사들이 이딴 짓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조지아주에 있는 트럼프의 측근이나 상원 의원 2명을 연결을 해서 실제로 그 라인이 가동되어서 1월 24일 날 홍석현이 트럼프 타워에서의 초청장을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하원 의장을 했던 한때는 대선 후보로도 꼽히던 깅그리치도 만날라 했는데 이 사람도 조지아주입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의 면담은 이렇게 거부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조지아 출신의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는 것도 미국도 한국처럼 자기 지역구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어떤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조지아주에 기아자동차 2배 정도의 신규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하면 한국, 미국, 조지아주에 모두 도움이 돼서 그것 때문에 트럼프를 만나려고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주선을 했던 목사가 말을 했고요. 그런데 1월 24일 모임이 악천후인지 다른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무산이 되고 2월 20일로 연기됐다가 그것도 무산이 되고 그러니까 급해진 홍석현이 이제는 삼성과 한국 기업 6개의 미국에 대한 5조 이상의 투자를 말을 하면서 트럼프 측근에게 접근했던 걸로 보입니다. 홍석현은 1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이 목사 집을 방문해서 대통령 기름 부음 의식을 했고요. 그러니까 홍석현이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이런 행동을 트럼프 면담을 시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언론 보도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머리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에 부임할 사람에게 행해지는 축복 의식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홍석현이 이 조지아에 가서 머리에 목사한테 기름 부음도 받고 조지아의 유력 정치인 상원도 만나고 또 조지아의 트럼프 측근도 만나면서 트럼프하고 면담을 잡았는데 이것이 이 기후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초청장까지 받고 일찍 가서 트럼프 타워에 대기하고 있었는데도 못 만나게 되면서 면담이 2월 20일로 연기되고 근데 그 연기된 것도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서 급해진 홍석현이 이재용 구속 며칠 뒤에 마치 삼성의 투자까지 언급을 하고 다른 기업의 투자까지 자기가 경제적으로 해줄 수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트럼프를 재차 만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홍석현은 이 이목사라는 사람과 자기 측근과 더불어서 조지아의 유력 인사들까지 엮어가지고 조지아 코리아 펠로우십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여기에 홍석현이 총재를 맡고 있는데 사실상 이 모임이 가동이 되면서 홍석현 대통령 만들기를 시도한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아 주지사를 이렇게 역임했다가 이번에 이 트럼프 밑에서 농무부 장관을 하는 이 퍼듀라는 사람도 이 지금 이 조지아 코리아 펠로우십의 회장인 크레이그 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발탁해서 키웠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사촌이 조지아주의 또 다른 상원의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이 조지아주 상원의원 2명을 코를 끼고 또 조지아주의 조직을 만들어서 조지아주의 트럼프와 관련이 있는 유력 인사를 통해서 트럼프하고의 면담을 강력히 추진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깅그리치 전 이 하원 의장한테도 접근을 했는데 그 사람하고는 잘 안 됐던 걸로 보이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 자료가 지금 이 선데이 저널에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 자료의 내용에 보면 조지아지 상원 의원을 만난 사진부터 시작을 해서 보낸 문서 내용, 사용되었던 명함, 이런 것들이 다 나와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볼 때 이 선데이 저널이 보도한 내용은 거의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요. 홍석현은 왜 이렇게 이 트럼프 면담을, 트럼프 취임 한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추진하려고 했을까요? 그 목적은 트럼프를 한국의 이 대통령 후보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거라는 것은 1월달 시점에 빤했고, 반기문도 1월 20일께 와서 대선 행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기문이 한국 오기 전에 유엔 사무총장을 마칠 때 트럼프하고 면담을 시도했는데 트럼프가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기문도 거절당했고, 그리고 여기에 처음 만나기로 되었던 1월 24일은 한국의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던 황교안보다도 일주일 전이에요. 황교안과 트럼프가 1월 30일쯤이나 통화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한국에서 내가 제일 빨리 트럼프를 만났다. 그리고 트럼프 만나고 난 다음에 15분 만나기로 돼 있었대요. 15분이라면 그야말로 만나가 악수하고 앉아서 잘 있냐 잘 있다 목적이 뭐냐 이거다 좀 봐주시오 알았다 하고 땡입니다. 통역도 해야 될 거고. 그런데 그 15분을 만나고 난 뒤에 사진을 하나 찍고는 내 트럼프 만났다고 발표하면서 홍석현이 그때 정치를 할 거라 소리가 파다했죠. 리셋 코리아부터 해서 무슨 제라고 부르는 홍석현 대통령 대선과 관련 있는 모임이 있었고, 제가 1월 초에 이야기를 처음 이야기했을 때 홍석현이 대권의 꿈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한간에 지금 유력 인사들한테 나오고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12월 말 1월 초에 유력 인사가 제 아는 사람한테 와서 홍석현이 대통령 갈란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적해보니까 실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홍석현이 트럼프를 제일 만나서 낙점을 받고 와서 한국에서 대선 행보를 하려고 했고,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는 것은 JTBC가 총대를 메어서 거의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홍석현의 행동을 보면 지가 장구치고 북치고를 다 했다는 겁니다. 지가 대통령 하고 싶어서, 또 지가 앙숙인 자기의 조카 이재용을 구속시키고 지가 삼성을 영향을 미치고 싶어서 이 난리를 갖다가 피웠고, 그 일환으로 트럼프를 만나려고 했는가라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정말로요, 이 사람 권력 주변에서 특히 이제 자신의 이런 시도들이 다 무산된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요, 이런 사람의 한 방에 대통령도 날아가 버리고 정권이 교체되고 그리고 지금 안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당한 사람이 더 멍청한 거니까 저는 동정조차도 들지 않습니다. 자, 홍석현이요, 잘 오다가 마지막에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고생인데요. 지금 한국의 언론은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홍석현 관련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자가 언론사의 대표를 하고 있다, 아직도 그 언론사에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대한민국이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에 부임할 사람에게 행해지는 축복의식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홍석현이 이 조지아에 가서 머리에 목사한테 기름 부음도 받고 조지아의 유력 정치인 상원도 만나고 또 조지아의 트럼프 측근도 만나면서 트럼프하고 면담을 잡았는데, 이것이 이 기후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초청장까지 받고 일찍 가서 트럼프 타워에 대기하고 있었는데도 못 만나게 되면서 면담이 2월 20일로 연기되고, 근데 그 연기된 것도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서 급해진 홍석현이
이재용 구속 며칠 뒤에 마치 삼성의 투자까지 언급을 하고 다른 기업의 투자까지 자기가 경제적으로 해줄 수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트럼프를 재차 만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홍석현은 이 이목사라는 사람과 자기 측근과 더불어서 조지아의 유력 인사들까지 엮어가지고 조지아 코리아 펠로우십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여기에 홍석현이 총재를 맡고 있는데 사실상 이 모임이 가동이 되면서 홍석현 대통령 만들기를 시도한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아 주지사를 이렇게 역임했다가 이번에 이 트럼프 밑에서 농무부 장관을 하는 이 퍼듀라는 사람도 지금 이 조지아 코리아 펠로우십의 회장인 크레이그 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발탁해서 키웠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사촌이 조지아주의 또 다른 상원의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이 조지아주 상원의원 2명을 코를 끼고 또 조지아주의 조직을 만들어서 조지아주의 트럼프와 관련이 있는 유력 인사를 통해서 트럼프하고의 면담을 강력히 추진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깅그리치 전 이 하원 의장한테도 접근을 했는데 그 사람하고는 잘 안 됐던 걸로 보이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 자료가 지금 이 선데이 저널에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 자료의 내용에 보면 조지아주 상원의원을 만나는 사진부터 시작을 해서 보낸 문서 내용, 사용되었던 명함 이런 것들이 다 나와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볼 때 이 선데이 저널이 보도한 내용은 거의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요. 홍석현은 왜 이렇게 이 트럼프 면담을 트럼프 취임 한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추진하려고 했을까요? 그 목적은 트럼프를 한국의 이 대통령 후보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거라는 것은 1월달 시점에 빤했고 반기문도 1월 20일께 와서 대선 행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기문이 한국 오기 전에 유엔 사무총장을 마칠 때 트럼프하고 면담을 시도했는데 트럼프가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기문도 거절당했고 그리고 여기에 처음 만나기로 되었던 1월 24일은 한국의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던 황교안보다도 일주일 전이에요. 황교안과 트럼프가 1월 30일쯤이나 통화가 돼서 한국 업체들로는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한국의 업체로는 삼성, 현대, LG, SK, GS, 포스코 6개 기업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라는 것을 자신이 마치 위임장을 받은 것처럼 특히 이재용은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이때 이재용과 홍석현의 관계는 적 중의 적인데 삼성을 팔아서 트럼프의 면담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1월 24일 날 면담이 무산되었는데 이 무산의 이유 중에 하나는 홍석현의 야망이나 한국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한 문제가 된다라고 아마 이 미국의 다른 라인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세 번째 면담 요구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는 싹 빼고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이 위대한 아메리카를 만들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만드는데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기여하겠다는 부분만을 언급을 하면서 트럼프 면담을 하려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이 이모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조지아주에 사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다. 흔히 성경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줘서 축복한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이런 정치 목사들이 이딴 짓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조지아주에 있는 트럼프의 측근이나 상원의원 2명을 연결을 해서 실제로 그 라인이 가동되어서 1월 24일 날 홍석현이 트럼프 타워에서의 초청장을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하원 의장을 했던 한때는 대선 후보로도 꼽히던 깅그리치도 만날라 했는데 이 사람도 조지아주입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의 면담은 이렇게 거부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조지아 출신의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는 것도 미국도 한국처럼 자기 지역구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어떤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조지아주에 기아 자동차 2배 정도의 신규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하면
한국, 미국, 조지아주에 모두 도움이 돼서 그것 때문에 트럼프를 만나려고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주선을 했던 목사가 말을 했고요. 그런데 1월 24일 모임이 악천후인지 다른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무산이 되고 2월 20일로 연기됐다가 그것도 무산이 되고, 그러니까 급해진 홍석현이 이제는 삼성과 한국 기업 6개의 미국에 대한 5조 이상의 투자를 말을 하면서 트럼프 측근에게 접근했던 걸로 보입니다. 홍석현은 1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이 목사 집을 방문해서 대통령 기름 부음 의식을 했고요. 그러니까 홍석현이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이런 행동을, 트럼프 면담을 시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언론 보도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머리 기름 부음이라는 관계를 회피하고 주미 대사로서 그 다음에 아시아 몫으로 떨어지는 유엔 사무총장을 하려 했는데 엑스파일 사건으로 날아갔고, 이런 것이 지금 홍석현을 둘러싼 주요한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홍석현은 이재용과는 사이가 좋지 않고, 자, 여기에서 홍석현이 삼성을 장악하려 한다는 한간의 이 소문들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홍석현과 이재용, 그리고 홍석현의 JTBC 폭로의 배경,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미국의 썬데이 저널이라고 하는 LA에서 나오는 이 교포들이 발간하는 지금 언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 1월 20일 날 홍석현이 미국의 조지아에 있는 트럼프 라인에게 끈을 대고, 그리고 그 끈을 통해서 1월 20일 날 트럼프 타워에 트럼프에 의해서 초청을 받았고, 그래서 1월 20일 날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미국의 기상 악화로 인해서 트럼프가 못 오게 되고 그 모임이 취소되고, 근데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에 의해서 홍석현 등을 초청하는 초청장이 발부된 다음에 지금 저 일이 한국의 대선과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알력과 관계에 있으니까 안 만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서 취소되었을 겁니다. 날짜를 정정하겠습니다. 1월 24일 날 트럼프를 만나러 트럼프 타워에 갔습니다. 그러고는 2월 20일로 면담이 잡혔는데 이 두 번째 면담마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어떤 미디어를 하는 사람한테 자신이 서명한 서한을 보내서 트럼프 면담을 주선해달라고 세 번째 면담 요청을 했는데요. 이 크리스토퍼 루디라는 뉴스맥스라는 어떤 언론의 회장인 모양인데요. 그래서 이재용이 2월 17일 날 구속됐는데, 이재용 구속된 직후에 이 홍석현이 세 번째 면담을 트럼프 측근한테 주선해달라고 했는데, 이 주선을 해달라고 보낸 서한에서 나는 한국에서 가장 큰 신문 중에 하나를 경영하는 회장으로 한국의 경제계를 잘 알고 있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이 리더들 중에는 삼성을 소유 경영하는 자기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다. 이재용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자신은 한국의 경제계의 리더이자 전 주미 한국 대사로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50억 달러, 즉 5조 원이 넘는 투자를 하려는 걸 알고 있고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그 참모를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면 영광이다. 내가 위대한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게 해달라면. 그런데 언론이 그런 목적을 할 때 순수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조카를 이렇게 구속시키고 그러면서 삼성을 둘러싼 경영권에 있어서 이건희 회장은 지금 사실상 아웃된 상태고, 그걸 장악하기 위해서, 또 그걸 장악하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을 쥐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대권 행보나 정치 행보를 하기 위해서 홍석현 회장이 이런 폭로들을 해왔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것은 언론의 역할이 아니라 일종의 마피아입니다. 마피아가 상대방의 약점을 꼬질러 가지고 경찰에 찔러서 상대 조직이 검거되도록 하고 자신이 거기에서 그 조직을 접수하는 부분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홍석현 회장이 왜 JTBC를 통해서 이런 거를 폭로하고 또 이재용 회장과는 어떤 알력 관계고 그리고 홍씨 집안과 이씨 집안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홍 회장이 이재용과 트러블이 결국 이걸 가져왔고 홍 회장은 삼성에 대한 장악 의도가 혹시 있는가. 그리고 또 이재용이 반격에 나서서 자신의 어머니, 이모, 어머니 홍나희와 그 여동생 이모까지도 미술관에서 내몰고 급기야 홍석현이 3월 달에 JTBC 중앙회장을 그만두게 되고 이런 어떤 과정에서 보면 홍이 패배하는 것처럼 이재용과의 싸움에서 비춰지고 홍이 그 뒤에는 머리를 낮추고 그리고 특사로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미국에 갔다가 귀국할 때 공항에서 특보가 되고 홍이 기분 나빠하고 홍은 대선이 한참이고 안철수가 절정이던 4월 12일 날 자기 집에서 문재인 부부를 불러서 식사를 했고 그것도 참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사람이 홍석현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홍이 장관 제안을 받았지만은 내가 장관할 군번이냐 그러면서 북한 특사, 평양 특사나 미국 특사면 모를까 말을 하고 그리고 홍이 얼마 전까지 지금 조윤재라고 교수 출신의 문재인 캠프 사람이 발표가 났습니다마는 처음에 이태식이라는 전 주미대사를 지내고 외교부 차관을 한 사람이 다시 주미대사로 내정돼 있다다가 지난 8월 말에 일체히 홍석현이 유력하다고 나오다가 조윤재로 갔습니다. 근데 이 홍석현의 배경은 다 아시다시피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나희 그리고 그 선대의 이병철과 홍석현의 아버지 홍진기의 관계 그리고 홍나희의 동생이 홍석현이고 홍석현은 삼성이 밀어주는 중앙일보 회장으로 있었고 그리고 홍석현은 삼성에 돈 배달도 하다가 엑스파일 사건에 이렇게 문제가 되었고 그 이전에는 홍석현이 각종 이 탈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루되어서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적도 있고 이런 인물이고 결국 삼성 돈 배달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주미에 대사를 하고 있다가 그만두고 왔고 홍석현은 주미 대사를 나갈 때 껄끄러운 삼성과 이번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언론들은요, 언론사끼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말을 안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토론 프로나 이런 데 가도 언론사에 벌어진 다른 언론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좀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가 문제가 있고 비리가 있으니까 각자 다 덮어주는 구도로 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진보 언론이고 보수 언론이고 할 것 없이 언론사끼리의 거의 불문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홍석현 전 회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지난 1월 초부터 몇 차례 이 사람 방송을 했죠. 왜 했느냐? 지금 촛불 시위를 촉발시킨 태블릿 PC, 즉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고 지금 이재용, 박근혜를 구치소 보내는데 JTBC가 폭로한 태블릿 PC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제가 예고를 했다시피 삼성의 뇌물죄는 성마에서 문제가 될 거라 했는데 덴마크 올브르에서 정유라를 덴마크 경찰에 체포토록 한 사람도 JTBC 기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부터 시작된 이 최순실 게이트의 결정타를 미긴 것도 JTBC고 그때 10월 23일인가 태블릿 PC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아침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가서 개헌을 제안했죠.
최순실 사태로 점점 코너로 몰려가고 재단 문제가 부각이 되니까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국회에서 개헌을 제안해서 박 대통령이 주도권을 지는가 싶었는데 그날 저녁 8시에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폭로함으로써 그 다음 날부터는 사태가 수습 불가능해졌고 그리고 한 일주일 안에 우병우도 나가고 다 나가고 11월 달부터는 거의 이제 촛불 시위가 거리를 메우면서 그때부터는 탄핵으로 내몰려가는 형국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공신 1호는 이 홍석현 전 회장이 이끌던 JTBC였습니다. 그러면 JTBC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요. 그야말로 언론을 해서 이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 때문에 폭로했는가를 떠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고 탄핵에 찬성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